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단단해야 할 부부라는 이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의 흔들림으로 무너졌을 때의 충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쌓아 올린 믿음이 불륜이라는 이름으로 깨지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불륜조차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치 못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춰졌던 아픔과 왜곡된 진실이 가장 순수한 관계를 뒤흔드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평범했던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남편의 외도와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경각심과 함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의 무게와 삶의 아이러니를 다시 되새기는 지혜와 뼈아픈 깨달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50대 후반의 미영 씨입니다. 미영 씨는 평생을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 딸 은주와 아들 민수 모두를 어엿하게 키워낸 분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미영 씨는 두 아이를 낳은 후에는 가정주부로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딸 은주는 착하고 밝게 자라 부모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릴 적부터 총명함으로 미영 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는 것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고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미영 씨의 가정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남편 민규 씨는 한없이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미영 씨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 민규 씨는 운영하던 회사를 성공적으로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퇴직금으로 아담한 전원주택을 장만하여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꿈꾸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명절에 찾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사는구나 하며 삶의 작은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뜨개질 공방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며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인생의 역경을 딛고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평화로운 노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은 다름 아닌 남편 민규 씨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민규 씨는 평소 가정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지만 언제부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도 서재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을 유독 가까이 두었고 미영 씨가 옆에 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는 등의 모습은 이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처음에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라도 생겼나 남자들만의 모임이 있겠지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믿음은 너무도 두터웠기 때문에 감히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미영 씨의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마음속 한구석에서 불안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이가? 나한테는 그럴 리 없어. 결정적인 증거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민규 씨의 서재 책상 아래로 떨어진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에는 서울요양병원,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그리고 김지우 환자 면회 안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뒷면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인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병색이 완연했지만 단아한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영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의 가난도 함께 이겨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 때는 서로에게 기댔으며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며 함께 슬퍼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낱 거짓이었던가 하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손에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세상이 핑크빛이 아니라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듯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민규 씨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밤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오만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민규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서재로 들어가자마자 발견된 종이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민규 씨는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뭔데? 쓸데없는 오해나 하고. 하지만 그녀가 내민 증거 앞에서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작 외로웠다, 잠시 흔들렸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니.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에게 고작 그 한마디로 30여 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의 모습에 미영 씨는 모멸감마저 느꼈습니다. 내 잘못인가? 내가 뭔가 부족했던 건가? 내가 이렇게 초라한 여자였나? 하는 지독한 자기 비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깊은 수렁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대신 단 한마디만을 던졌습니다. 나도 당신 못지않게 외로웠어.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차마 장성한 아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가정의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시퍼렇게 멍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집에서 살지만 서로에게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흐느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깨진 유리조각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은 미영 씨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남편을 용서하지 말라, 당장 이혼하고 재산 다 받아내라, 불쌍해서 어떻게 해 등 다양한 조언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저렇다, 그냥 모르는 척 살아라 하며 타협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조언도 미영 씨의 마음속 상처를 꿰뚫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잃어버린 신뢰 위에 위태로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잠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주변 시선이 두려워 결국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남편과 그의 상대 여인이 나타나 그녀를 조롱하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잔병치레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녀는 지난 30여 년 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왔지. 나 미영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사진첩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꿈 많고 밝게 웃던 미영. 그때의 그녀는 지금의 그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잠들어 있던 자아를 일깨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혹시 모를 이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사설 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베테랑 여성 탐정인 현숙 씨를 만났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이 겪은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털어놓았고 현숙 탐정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현숙 탐정은 미영 씨에게 외도의 경우 상대 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세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방문 기록, 그리고 환자의 이름이 김지우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며칠 후 현숙 탐정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민규 씨가 병원과 요양병원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며 한 젊은 여인을 면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선희 씨에게 건넸습니다. 미영 씨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김지우라는 이름으로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병색이 완연했지만 단아한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이럴 수 있지? 미영 씨는 치솟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숙 탐정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영 씨, 이 남편분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불륜 관계치고는 애정 표현이 없고 뭔가 애틋하고 간절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환자 김지우 씨는 혈액암 말기 환자로 보입니다. 현숙 탐정은 김지우 씨의 신상 정보에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지우 씨는 고아로 성장했고 부모님의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숙 탐정은 김지우 씨의 출생 기록과 관련된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남편 민규 씨와 김지우 씨의 관계는 단순히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남편의 오랜 비밀과 연결된 관계였던 것입니다. 김지우 씨는 남편 민규 씨의 딸이었습니다. 약 25년 전 민규 씨가 지방 출장을 갔을 때 한 여인과 하룻밤의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태어난 아이가 김지우 씨였던 것입니다. 민규 씨는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몇 년 후 그 여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지우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고 고아원을 통해 조용히 양육비를 지원하며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지우가 성인이 된 후 혈액암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남편 민규 씨는 자신의 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지우를 찾아가 위로하고 그녀의 병원비를 대며 죽음을 준비하는 딸의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의 평소와 다른 행동, 핸드폰을 숨기고 외로워 보이던 모습은 모두 지우에 대한 지극한 부성애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외로웠다는 변명은 바로 이 지울 수 없는 비밀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미영 씨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이제는 자신의 남편에게 숨겨진 또 다른 딸이 있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모든 증거는 민규 씨가 25년간 자신에게 감춰온 추악한 비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은 어떤 고통보다 더 거대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다른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은 미영 씨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고통이었습니다. 가족과 우정, 그녀가 믿었던 모든 가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딸 은주와 아들 민수 또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또 다른 여동생이 있었고 아버지가 평생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미영 씨 앞에는 가혹한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남편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것,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덮고 이 고통스러운 진실 속에서 홀로 죽어가듯 살 것인지. 하지만 미영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이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남은 삶은 진실을 위해 바쳐야 한다. 미영 씨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철저히 농락당했고 가족의 의미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 민규 씨는 자신의 딸 지우가 세상을 떠나자 극심한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며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미영 씨는 그 모든 진실 앞에서 남편에게도 그리고 남편의 딸 지우에게도 아무런 연민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만당한 삶에 대한 분노와 절망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그저 한없이 깊은 절망과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남은 삶을 뼈아픈 진실 속에서 끝없이 자신을 기만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불쌍한 지우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자괴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죽어가는 딸을 위한 부성애라는 변명 뒤에 아내에게 평생을 감춰온 배신의 칼날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미영 씨의 삶을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비극적인 상처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미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던져줍니다. 불륜이라는 남편의 일탈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비극과 고통, 그리고 거짓말은 우리 주변의 일상에 얼마나 큰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40년에 걸친 남편의 끔찍한 비밀과 그 비밀이 밝혀지면서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거짓말과 또 다른 딸의 존재라는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아내 미영 씨의 삶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회복 불능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개인의 어긋난 욕망과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짓밟고 비극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진실은 때로 위로가 아닌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미영 씨의 삶처럼 모든 것을 잃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비극도 존재함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